인사이드 아웃 2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총평, 이것이 속편이고 이것이 확장이다, 이런 느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국 관객 수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없던 시절을 빼면 픽사 작품은 2003년에 니모를 찾아서부터 전국 집계가 남아있거든요. 놀랍게도 픽사 작품 중에는 인사이드 아웃 1이 나오기 전까지 단 한 작품도 15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인사이드 아웃 1이 나왔을 때 무려 500만 가까이 되는 관객을 모으면서 애니메이션 치고 잘 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영화가 잘 됩니다. 전국 관객 수 집계 기준 픽사 작품이 내놓은 국내 최고 흥행작이 인사이드 아웃 1이었어요. 그런 작품에 속편이 나온다? 근데 뭔가 마케팅을 엄청 세게 하는 것 같지 않다? 걱정이 됐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나? 실제 원의 감독님이 제작자로 함께했지 이번에 또 연출을 맡으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기우였다. 1편이 만들어놓은 설정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속편이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다음 이야기를 보여줬다.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의 특성에 기인한 거기도 한데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억지로 뭐하러 더 하냐 라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았다. 괜찮은 속편, 괜찮은 확장이었다. 추천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보도록 하죠. 좋았던 점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간단하게 4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재 핫하다. 저 솔직히 놀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체감되는 이 작품의 마케팅이 크지 않았거든요. 적당선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빨리 보고 재밌으면 내가 좀 여기저기 입소문 좀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웬걸? 개봉 첫날부터 여기저기 보고 왔다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더니 오늘 주말에 가서 봤는데 관객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만큼 인사이드 아웃 1이 무려 9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량 마케팅을 안 했는데도 다들 어디서 듣고 오는 거야. 이게 좋은 점은 뭐냐?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최근에 왜 영화관 산업이 어려워진다, 점점 관객이 극장에 안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내가 재밌는 영화를 발견해도 이게 나 혼자만의 영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관 감상으로서는. 근데 이 작품은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관객석을 많이 메우고 있는 다른 관객들이 함께 이걸 느껴줄 것이고, 인사이드 아웃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건 좋은 점으로 따로 빼진 않았는데 원 안 보고 가셔도 돼요. 당연히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세계관인지 초반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러 가셔도 됩니다. 보고 재밌으면 1편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시대인 만큼 이 작품 현재 핫하다? 많이들 본다?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점, 감정의 세분화 및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건 예고편에서도 나온 거기도 하죠. 5개의 감정이 있던 이 본부의 다른 감정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고가 됐어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 굳이 잘 해놓고 뭘 더 해?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1편의 제작 비화 중에 실제로 등장시키고 싶었던 감정이 더 많았다고 감독님이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많다 보니까 줄여서 5개가 남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도 공감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5개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편의 감정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키워드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다면 요거를 조금 쪼개서 디테일하게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왜? 주인공 라일리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어릴 때는 제법 단순할 수 있었던 라일리의 감정 설명들이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오고 이 마음속 이야기들도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걸 지켜보는 재미, 그리고 처음에는 얘네가 나타났을 때 1편의 감정들에 내가 너무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가도 보다 보면은 그래, 얘네도 필요하지, 이유가 있지, 존재하지, 내 안에도 있지, 어느새 이렇게 포용하게 된다. 사춘기를 겪어본 우리 모두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좋은 공감대 형성이 또 두 번째 좋은 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좋았던 점, 이 작품의 성공적인 시리즈로서의 잠재력이 확인되었다. 총평에 이걸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해요. 라일리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유년기 어린이 시절을 보낸 게 1편이었고요. 이번 작품에서 10대 청소년기 사춘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속편을 걱정하는 게 잘 매듭 지은 이야기를 억지로 자꾸 뭘 시작하려고 하니까 억텐이 되고 억지 설정이 들어가고 개연성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일리라는 친구가 성장을 해나가게 돼 있어. 작품이 인간의 삶을 그냥 쭉 다루면 돼요. 확장만 잘 시키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갖고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라일리의 10대 후반 얘기, 혹은 대학교 생활 얘기, 라일리의 사회생활 고군분투기, 라일리의 20, 30대 삶, 라일리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서의 삶, 부모가 된다면 부모로서의 삶, 라일리를
쭉 지켜볼 수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특별한 설정의 작품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리한 속편들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작품은 오히려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라일리의 평생을 함께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잘 만들 때 얘기죠. 앞으로도 계속. 아무튼 그게 세 번째 좋았던 점. 그리고 네 번째 좋았던 점. 1편과는 다른 감상을 말하게 될 것이다. 혹은 1편과는 다른 식으로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어쩌면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1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린 시절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험이 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맞아 저렇지, 나도 저랬지, 내 친구도 저랬지, 우리 모두 그랬지, 뭔지 알지,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등장해요. 근데 내가 저런 삶을 안 살아봤다고 해서 저게 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춘기에 그게 달랐을 뿐 살면서 겪어본 어떤 감정과 순간들이 작품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냥 맞지가 아니라 왜 그래, 안 그래도 돼, 아유 내가 옆에 있으면 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또 얘기 좀 들어줄 텐데, 아휴, 이런 느낌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공감하며 소통하게 되는데 1편과는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는 2편의 라일리의 사춘기만이 보여주는 맛이 있다. 그렇게가 간단히 정리한 인사이드 아웃 2의 4가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고요. 물론 이 작품에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지만, 그래서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요게 조금 더 신경 써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 아쉬웠던 점 3가지 또 간단하게 나눠보죠. 첫 번째 아쉬웠던 점, 1편보다 설명이 많다. 이 세계관은 독특하잖아요. 당연히 많은 것을 관객들에게 설명해줘야 돼요. 1편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게 설명이 되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1편은 최소한의 단어가 등장하고 간단한 대화만 들려주면 눈앞에 비주얼로 형상되는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뭘 설명을 하고 있어도 실제 내가 느낄 때는 설명을 듣고 있다기보다는 그 세상을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혹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고요. 근데 2편은 이게 연출상의 약간 아쉬운 점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있는 세계관에 뭘 덧붙여야 되는 내용적 한계, 혹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시각화의 어려움,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제일 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얘네가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그제서야 정리가 되는 순간들이 좀 있다. 그것도 1편처럼 효율적인 대사들을 통해서 빡빡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게 무엇인지 연출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설명조의 대사들이 등장한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1편의 그런 느낌과는 그래서 살짝 다른 순간들이 있다. 눈으로 보며 그 은유를 감각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듣고서 그렇지 공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공감하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점, 어쩔 수 없이 1편의 설정과 충돌되는 것이 있다. 일단 봐요. 1편에 감정이 5개로 등장을 했는데 예고편에 3 감정이 등장해요. 이것부터가 설정 충돌이긴 하죠. 왜?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여러 감정이 등장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의 머릿속도 1편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도 감정이 5개였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느 순간들의 설정 충돌은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아쉽다고 쓰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속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알지만 그래도 언급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확장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1편의 세계관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정이 살짝 뒤바뀌는 부분들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웠던 점, 1편보다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1편 같은 경우에는 라일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현실에서 라일리가 벌이는 일들이 굉장히 잘 뭉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맞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 어린이의 성장 과정이 스크린에 펼쳐졌고요. 근데 2편은 10대 사춘기 학생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뭔지 아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내 개인화, 동일시 로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라일리가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기보다 라일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거듭 말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 개성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보편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이 감정들의 확장이 벌어지는 거는 보면서 공감과 배움이 있고,
거기에 감정의 울림들도 있지만 요 내면의 폭발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라일리가 현실에서 하는 행동들은 어떤 건 굉장히 뭔가 공감이 되지만 어떤 거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다 라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이드 아웃 2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